24페이지 펴세요. 이거 삼국시대 쭉 저번에 한번 정리했죠? 신라는 아직 정리를 안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신라 아래서 나온 혁거세가 건국을 했죠.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죠. 네. 자, 우리 그 혁거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서관이라고 불렀죠. 거서관은 귀한 사람이란 뜻이죠. 귀인. 네. 자, 그리고 혁거세의 아들 남해왕부터는 이렇게 불렸죠. 뭐라고요? 차차웅. 차차웅은 무당을 뜻하죠. 그러다가 유리와 탈해가 임금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죠. 이때 떡을 씹어본 다음에 이빨 자국이 많이 찍힌 사람이 임금이 되잖아요. 자, 이때 그 이빨 자국을 뜻하는 한자가 이사금이고, 이사금은 곧 뭘 의미했어요? 연장자를 의미했죠. 4세기 때 뇌물왕이 즉위하는데, 이 뇌물왕 때는 박석, 김 중에서 어느 왕, 이제 성씨만 김씨만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죠. 이 김씨는 어디 김씨예요? 경주 김씨죠? 김해 김씨 아니에요, 신라는. 어느 김씨라고요? 경주 김씨죠. 그러면서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죠. 자, 이 마립간은 그렇죠. 말뚝을 뜻하고 빨리 와. 대군장. 신하들이랑 임금이랑 그 서 있는 곳에 말뚝을 박아 놓는데 임금님 서 있는 곳에 있는 말뚝이 제일 높고 크다 그랬죠. 그래서 말뚝하면은 임금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대군장을 뜻한다. 내무랑 때는 가야와 외의 침략이 있었어요. 백제 이렇게 세 연합군의 침략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구려 누가 도와줬나요? 광 광개토 왕이 도와줬죠 이거를. 그 사실이 어느 그릇? 호우명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 비에 남아 있다. 24페이지. 자, 그리고 5세기 접어들어서 이제 신라가 그 내려오는 고구려에 대해서 백제와 함께 저항하죠. 이름하여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 맺어지죠. 그리고 이 나제 동맹을 더욱 강화한 거, 결혼 동맹이 추가로 더 체결이 된다. 자, 6세기는 신라의 시대예요. 네. 그래서 6세기 이끌었던 이 왕, 무슨 왕? 지증왕이 있죠? 자, 이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확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뭐 사라, 사로, 서라벌 여러 이름으로 많이 불리다가 이제 덕업일신, 망라사방. 여기서 덕업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 좋은 일을 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망라, 떨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방에. 예. 자, 여기서 신과 라를 따와가지고 국호를 딱 뭐라고 정했어요, 이제? 신라라고 정하게 된다. 이전까지 뭐, 그,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형태로 임금을 부르다가, 이제 중국처럼 세련된 표현, 딱 한 글자로 이제 뭐라고 부르게 돼요? 왕이란 칭호를 처음으로 쓰게 되죠. 네. 자, 최치원이란 사람은 그 신라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뭐, 거서관, 차차웅, 뭐, 이사금, 마립간, 이런 표현들을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방언이 뭘까, 방언?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래서 이 지금 얘기했던 신라의 왕호들을 사투리고 좀 촌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라가 요 지증왕 때부터 비로소 이제 중국의 어떤 최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나타내는 왕이란 칭호를 썼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최치원의 제왕 연대력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뭐가 보급됐다? 우경이 보급됐다. 6세기 들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긴 갈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때부터 이제 비로소 나라가 적극적으로 뭐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해 가면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했을 것이다. 우경 보급. 자,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한다. 우상국이 지금 어디죠? 울릉도죠, 울릉도. 이때 우상국을 복속했던 그 장군이 누구죠? 이 사부죠? 뭐 풀어놨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예, 나무 사자로 위협을 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수도 경주에 동시라는 시장을 만들어요. 동시. 자, 시장이 만들어지면 자, 시장 상인들이 돈 많이 벌려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사기에서 한 글자만 더 붙여봐. 사랑 기 사이에. 다 안, 사재기라고 들어봤어요? 사재기가 뭘까요? 그렇게, 그치? 자, 뭐, 시장에서 물건을 한 번에 다 사드려요. 예를 들면은 뭐,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뭐, 쌀 있죠, 쌀? 자, 당시 백성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쌀을 상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걸 다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쌀이 없어지죠, 시장에. 가격, 자가서 파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 한 사람은 떼돈을 벌겠죠. 근데 비싼 가격에 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힘들어지겠죠. 다 빚을 져야 되거나. 자, 이런 것들을 사재기라고 부르고 좀 어려운 좀 어렵게 사재기 혹은 이런 것들을 매점, 매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 동시라는 시장을 감시하는 기관이 동시전이었어요. 이 동시전은 오늘날로 치면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한 번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게끔 이렇게 주가를 확 올리게끔 이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확 팔아버리거나 해가지고 그 주식시장의 교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많은 것들을 매입하거나 하군 자기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거를 투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투기. 이런 투기성 투자는 어, 그 뭐랄까 소규모 투자자들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감원에서 못하도록 감시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같은 매점 매석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 동시전이 그런 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법흥왕 때는 자, 율령을 반포하죠. 율령은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법이죠, 법. 네. 법 중에서도 율은 이제 형벌이고 이제 령은 다스리기 위한 법이고 자, 요런 것들을 반포해서 나라 체계를 갖춰가고요. 한편으로 이제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죠. 이때 누가 죽어요? 이 차돈이 죽죠. 목을 쳤더니 삼국사기에 의하면 흰 피가 나왔다고 하고 그쵸. 삼국 유사에서는 뭐가 나왔다 그래? 흰 젖이 나왔다고 하죠. 젖이 애기들이 먹는 네, 애기들 먹는 젖. 맞아요. 유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로는. 네. 모유 할 때 그 유. 네. 자, 그리고 연호를 정하는데 연호를 뭐라고 정했어요? 건원이라고 정했죠. 연호는 누구만 정할 수 있는 거?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방금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아까 또 칭호 두 가지 더 배웠죠. 종묘에 올리는 칭호 뭐였어요? 묘호였죠, 묘호.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 태조나 태종은 그 종묘에 임금님들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은 그 나무 패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위패라고 한다 그랬죠. 신주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를 건국한 임금한테는 뭘 붙인다 그랬어요, 보통? 태조라는 묘호를 올린다 그랬죠. 자, 이거는 죽은 황제에게 황제의 위패에다가 올리는 그런 칭호를 묘호라고 부르고 송무공,
자, 이렇게 뛰어난 신하든 임금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거를 시호라고 부른다 그랬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호. 시호. 그리고 중국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시기에 별명을 정한다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호라고 불러요. 여기서 연은 뭐예요? 연. 연. 네. 이거죠, 이거. 아. 연이 뭐라고요? 열. 이어. 자, 황제가 다스리는 그 해에 그 별명을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어. 만약에 뭐 지금 주원이가 황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지금 2026년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연호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뭐가 될까요? 2026년은 뭐가 될까요? 평화 원년이 돼요. 원년. 으뜸 원자 써가지고 그 연호를 처음 정한 해는 원년이 된다고. 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27년은 뭐가 될까요? 평화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 원년이 원년이 1년이고 그 다음 해가 뭐가 된다고요? 2년. 네. 자, 우리 광개토대왕이 먼저 연호를 정했었죠. 무슨 연호였어요? 영락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법흥왕이 한국사에서는 두 번째로 연호를 정해요. 무슨 연호? 건원이란 연호를 정해요. 이 건은 세울 건자에 으뜸 원자예요. 그러니까 연호를 세웠다. 그런 의미를 담은 연호를 정한다. 법흥왕은 무슨 가야 정복했죠? 금관가야 정복했죠? 금관가야 어디 있었어요? 중심지가? 김수로왕. 김해에 있었죠? 네. 자, 이때 금관가의 마지막 왕행 구형왕의 셋째 아들이 누구였죠? 김무력. 그 김무력의 자손이 누구였죠? 김유신. 기억나요? 네. 그리고 금관가의 멸망 당시에 우르기라는 그 음악 연주가가 자, 잡혀오죠, 신라로. 자, 근데 이제 계속 김해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살게 돼요? 충주 지역에 살게 됐다 그랬죠? 그 충주 지역에서 옛 가야를 그리면서 가야금을 연주한 곳, 거기가 뜨들탄, 가야금 금, 한금대라고 들어봤어요? 자, 우르기 가야금을 연주했던 그 곳이 어디라고요? 충주의 한금대. 자, 신라에서 여러 귀족들이 회의를 열 때 그 회의를 관장하는 최고 관직이 만들어져요. 이 관직이 고구려 뭐였어? 고구려 대대로 혹은 망리지였죠 후반부에. 자,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 자, 신라는 이제 14부가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 부서가 만들어지는데 군대를 관장하는 부서,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뭐가 만들어진다? 병부가 만들어져요. 병부는 오늘날에 무슨 부라고요? 국방부예요. 자, 진흥왕은 이제 7살에 즉위한 다음에 이제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이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직접 가서 뭘 박았어요? 4개의 색. 순수비를 박았죠. 순이라고 하는 거는 순찰하다 할 때 순인데 임금이 직접 어디를 가면 순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진흥왕이 만들었던 4개의 비석을 무슨 비? 순수비라고 하죠. 그래요, 맞아요. 오, 좋아요. 자,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돼서 자, 비석을 좀 쭉 써볼게요. 먼저 단양적성비. 이거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진흥왕이 직접 가서 박은 비석이 아니에요. 자, 단양적성비는 그냥 비. 한강 상류 지역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한 기념으로 만든 비석이고, 자, 누구를 보냈을까요? 진흥왕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냈어요. 이사부가 장수했습니다. 지증왕 때부터 법흥왕, 진흥왕까지 3대를 모셨단 말이에요. 자, 단양 적성비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성왕이랑 동맹을 맺고 자, 그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죠. 한강 하류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백제로부터 한강 지역을 완전히 뺏어버렸죠. 성왕을 배신하고.
자, 그래서 한강 하류를 장악한 다음에 기념으로 쌓은 비석이 북한산 비예요. 이거는 한강 어디를? 하류를 장악한 기념. 창녕비. 경상남도 창녕. 이 창녕은 대가야의 중심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고령 말고 창녕도. 여기는 대가야를 멸망시킨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령비. 여기는 함경도 진출. 함경도는 원래 어느 땅이었죠? 요 당시에는 고구려 땅이었죠. 지금 북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함경도 지역까지 차지한 다음에 요렇게 비석을 봤는데 요 네 개가 순수비예요. 순수비. 예.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니고 가장 먼저 세워진 비석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신라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세워진 비석이다. 자, 대가야 그리고 화랑도를 정비하는데 자, 화랑도 정비할 때 원래 그 처음에 화랑을 누굴 뽑았어요? 남자 뽑았어요? 여자 뽑았어요? 여자를 뽑았죠. 여자들 남모랑 준정을 뽑았잖아요. 예쁜 애들을. 그래서 젊은 남자애들이 좀 모이게끔 하려 그랬는데 문제는 예쁜 여자애들 둘이 서로 어떻게 했죠? 질투했죠. 그래서 준정이 남모를 초대한 다음에 술을 막 잔뜩 먹이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삼국 사기에 의하면은 준정이 남모한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남모가 취하니까 자 강에다 던져서 죽였다고 하고 삼국 유사에서는 잔뜩 취한 남모를 그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강가에 그 돌멩이들 많죠. 그 술이 아직 안 깨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그 강가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돌멩이로 묻어서 죽였다 그랬죠. 예. 자, 여자들끼리 이렇게 냅두니까 질투를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얼굴이 예쁜 누구를 뽑기 시작했어요. 남자를 뽑기 시작했죠. 그 남자들이 화랑이죠. 예. 이 화랑도를 군사 조직으로 정비한 사람이 진흥왕이다.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했죠. 그 기념으로 어떤 비석 지었다고요? 창녕비라는 비석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해서 성왕을 전사시키기도 하죠. 자, 진흥왕 뒤를 이어서 진지왕 기억나요 혹시? 이 왕 어떻게 됐어요? 음란하다 그래서 폐위당했죠. 그죠? 그래서 진지왕과 진지왕의 아들 손자가 다 성골에서 뭘로 떨어졌죠? 진골로 다 격하가 됐죠. 네. 그 진지왕의 손자가 누구였어요? 김춘추였죠. 그죠? 김춘추가 나중에 근데 진골이지만 무슨 왕이 돼요?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네. 진지왕, 뭐 진평왕, 그리고 진덕여왕 전에 무슨 여왕 있었어요? 선덕 영화. 여왕. 진덕여왕 때는 백제 압박이 있었지만 그 대야성이 넘어가죠. 대야성주와 대야성주의 부인 고타소가 죽었죠. 자, 이거를 김춘추가 당나라 건너가서 나당 동맹. 자, 무열왕 때 백제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죠. 김춘추. 자, 그리고 통일 문무왕 때는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나당 연합군이. 그 다음에 당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당나라를 쫓아내는데 이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무슨 전투예요? 안- 나당 전쟁인데 매소성 전투 그리고 기벌포 전투죠. 여기서 당나라 군대를 신라가 무찔렀죠. 특히 이 매소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주력 병사가 기병이었어요. 지금 연천 지역이거든요. 신라 주력 부대는 뭐였어요? 기병을 상대하는 기병의 카운터. 자, 말이 막 타고 오는데 기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궁병은 뭐 멀리서 말을 쏴 맞출 수도 있는데 기병이 너무 빨리 접근을 해오면은 궁병도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 기병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병종 창병이었죠. 창병. 창도 짧은 창, 긴 창, 장창병. 예. 그 창병들이 그 창이 한 5m 됐다 그래요. 자, 그 창을 이 창 뒤에 부분을 여기 땅바닥에 꽂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말이 달려오면은 이 창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이 말 가슴을 그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당나라 군대를 무찔렀던 무슨 전투? 매소성 전투. 그리고 지금의 저 금강 하구에서 벌어진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면서 마침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가야 연맹 처음에 어느 가야가 주도했죠? 금광가야. 이거 누구 공격으로 쇠퇴했어요? 광 개코드.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금광가야가 쇠퇴하고 후기겸 가야연맹을 이끌었던 가야는 어느 가야? 대가야. 대가야는 누구 공격으로 망했어요? 진흥왕이죠. 금광가야는 어디 공격으로 망해요? 법풍왕이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금광가야는 법풍왕 공격으로 멸망했고 대가야는 어느 가야 누구 공격으로? 지금 진흥왕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다. 답변. 그쵸, 그쵸. 잘 나갈 때 신라가. 자, 오늘은 이 발해사를 조금 보고 마칠 거예요. 네, 발해사. 자,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있다가 고구려 수도 어디였어요? 마지막 수도. 어디였어요? 평양이었죠? 이 평양이 당나라와 신라의 양면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되죠? 자, 고구려는 668년 멸망을 해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이 평양성에다가 안동도후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 고구려를 계속 지배하려고 그래요. 고구려 땅을. 자, 이거를 신라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나당 전쟁이 벌어지죠. 방금 봤던 무슨 전투?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자,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면서 당나라는 결국은 군대를 뺀다. 하지만 신라는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 지역만 지배했을 뿐, 옛 고구려 영토는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 지역은 간접적으로 이제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여기 그 말갈족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일부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가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인들 일부를 여기 이거 무슨 강이라 그랬어요? 이 강. 요 하라 그랬죠? 요 서쪽으로 얘네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근데 요 요하 지역에는 그 이제 또 새로운 유목민족들이 또 살고 있었는데 거란이라고 불리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거란. 이 거란족도 당나라의 느슨한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이 거란과 말갈족 고구려인들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세금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거란족과 고구려인 말갈인들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거란 추장이었던 이진충. 자, 이런 사람들의 반란이 있었고 여기에 고구려인들이 가담하는데 이때 고구려인으로서 활약했던 장군이 성이 대시였어요. 무슨 조요? 대조요? 대조영이란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이 거란족의 반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이랑 말갈인들 일부를 이끌고 다시 자기 고향이었던 요동 지역으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는 요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끝까지 쫓아온 당나라 군대랑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게 천문령 전투예요. 천문령 전투는 당나라 군대와 고구려, 거란, 말갈, 헐. 연합군과의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기지 않아요? 숫자는 다 뭐
고구려 거란 말. 숫자는 당나라 군대가 훨씬 많았는데, 자, 당시 이제 고구려 군대가 이제 사령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조영. 그리고 뭐 몇 명 더 쓰면은 뭐 걸걸등상, 걸사비우. 자, 이런 장군들이 대활약을 하면서 자, 결국 당나라를 천문령에서 무찌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조영이 여기다 나라를 세우는데 처음에 나라 이름은 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수도로 삼았던 곳은 여기 만주 한복판에 동모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고구려인 뿐만 아니라 말갈인들이 함께 건국한 나라. 자, 나라 이름을 금방 뭐로 바꿨을까요? 국호를 발해라고 고치게 되죠. 발해는 5개의 수도를 뒀어요. 몇 개 수도? 5개. 수도 경자 써가지고 오경을 뒀는데 제일 중요시했고 발해가 가장 오랫동안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상경이었어요. 그리고 뭐 서경, 동경, 남경, 중경. 자, 이렇게 해서 발해에는 오경이 있었다. 그리고 오경 외에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경기도, 전라도 같이 큰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15부가 있었고요. 15부 아래는 62주. 또 그 아래 107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다. 자, 부에 파견된 관리들은 도독이라고 불렸고요. 62주에 파견됐던 사람들은 자사, 107년에 파견됐던 관리들은 현승이라고 불렀다. 아래는 자, 처음에는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고구려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안 좋았겠죠? 그죠? 어, 저는 약간 주는 서울, 부산 이런 거고 그러면은 주는 약간 국내 같은 거예요. 뭐 부는 지금의 아까도 얘기했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는 그 도보다는 더 작은 개념. 도 아래에 있는. 발해가 땅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제 행정 강남구보다는 더 컸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런 행정구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곳에 부, 그 아래 주, 그 아래 현 이렇게 만들어요. 자, 대조영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된 사람이 무왕이에요. 무왕. 이름은 대무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상치 않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왕이. 자, 당나라와 이제 자기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을 벌였어요. 자, 우리 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당나라를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데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먼저 공격해요. 산둥은 여기에요, 여기. 한반도로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여기를 수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당시 발해 수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장문휴라는 장군. 따라 읽어보세요. 장문휴. 장군? 자, 당시 그리고 그 신라와도 당나라가 저 발해가 전쟁을 벌이는데 자, 신라가 당나라 요청에 따라서 발해를 공격해 들어가요. 당시 김유신의 손자가 군대를 몰고 발해를 공격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군대를 몰고 요 강원도 지역으로 해서 발해를 공격해 들어갔다가 군대를 돌려요. 자, 왜 돌렸을까요? 강했어. 힌트, 겨울이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신라 군대가 발해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중간에 돌아왔어. 네, 빠꾸했다. 자, 근데 언제까지 계속 싸울 수 없죠. 자, 그래서 무왕 이제 집권기가 끝나고 나서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 신라와 사이가
회복돼요. 다시 이제 미안해. 외교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가지게 된다. 발해 수도가 여기였었는데 여기가 상경이에요. 신라 수도는 어디예요? 서라버리죠. 자, 발해 수도 상경이랑 여기 저 태백산맥 등줄기요. 그 백두대간이라고도 하죠. 자, 요렇게 연결되는 교통 루트가 있었는데 이 길을 신라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라도. 자,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 어느 나라가 있죠? 자, 발해 여기 오경 중에서 동경이란 도시가 있는데 이 동경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바닷길. 자, 이 길을 일본도라고 불렀어요. 일본도. 자, 그리고 발해 수도 상경에서 이 거란족 많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지고 거란 쪽이랑 연결되는 거란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하의 서쪽, 요서 지역에 영주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이 영주 지역을 통해서 중국이랑 연결되는 영주도가 있었다. 이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당나라 수도 장안이랑 바다 건너 연결되는 조공도가 있었다. 자,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까지 해서 길이 몇 개예요? 5개죠. 길이 몇 개예요? 5개. 함께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까지 해가지고 발해는 발 탔다기보다는 자주 이용되는 그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주 이용되는 요 길이 있었는데 요 길을 발해 몇 도라고 부른다? 5도. 발해는 당나라, 신라, 거란, 일본 등과 연결되는 몇 도? 5도가 있었다. 다뭔 자주 발해 5도. 다시 쓰면은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와 연결되는 신라도, 바다로 일본이랑 연결되는 일본도. 자, 발해가 워낙 이제 그 주변 국가들과 교류도 맺고 이제 점점 강력해지면서 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해는 바다 동쪽에 있죠. 해동에 뭐라고 불렸다? 성국이라고 불립니다. 원시예요. 해동에 아주 잘 나가는 완성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동쪽에. 발해가 한동안 잘 나가다가 자, 9세기 말부터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점점 그 발해 중앙이 약해지는데 이때 발해가 막 왕위 쟁탈전 벌어지면서 약해졌을 때 이 거란이 발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공격해 들어온다고. 자, 거란의 침략으로 926년 발해가 멸망한다. 그죠? 근데 그 나라 대 나라 간에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헐. 네. 오늘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내일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거란이 10세기 초반에 발해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거란은 나라 이름이 혹시 이제 뭐라고 바꾸죠? 나중에 요라고 바꾸죠. 요 나라로 바꾸죠. 나라 이름을. 이때 자,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멸망한 다음에 그 발해의 유민들, 유는 남길 유자거든요. 발해 남은 백성들이 자, 이제 그 한반도 쪽으로 내려와요. 당시 한반도는 후고구려, 네.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신라. 자, 이거 후삼국시대라고 하죠. 이때 후고구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이 고려를 세운 태조가
누구예요? 왕건이라는 사람이죠.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견훤. 자, 이런 시대였는데 이때 발해가 멸망을 해요. 요 후삼국이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발해 유민들이 막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물리쳤을까요? 받아줬을까요? 받아줘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자, 이 발해 유민 중에서는 발해 왕자 출신이었던 누가 있었다? 대광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고려 왕건으로부터 성을 하사받기도 해요. 고려 왕건의 성씨가 왕씨죠. 왕씨성을 하다 봤는데 왕계라고 이름도 받아요. 왕. 자, 그리고 발해의 무왕이랑 문왕도 황제국처럼 연호를 쓰거든요. 이 연호는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너희 교과서 나중에 내신 시험 칠 때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무왕 때 연호 뭐예요? 인안. 문왕 때 연호 뭐예요? 대흥. 이거 한번 떠올려 보자.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뭐였어요, 연호? 영락. 법흥왕 때 뭐였어요? 벌써 까먹었지? 뭐였어요, 법흥왕 때? 건원이었죠. 이거 알아놔야 돼요. 법흥왕 때 연호 뭐라고요? 자, 발해 무왕 때 뭐예요, 연호? 인, 안. 발해 문왕 때 대, 흥. 이거 알아둬야 돼요. 썼던 연호.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고려 광종이라는 임금이 있거든요. 고려 광종 때 연호. 광덕과 준풍. 이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된 이래 역사 교과서로 시험 보는 그 내신 시험에서 진짜 출제가 많이 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한 번쯤은 접할 거예요, 이 문제. 각 시기별 연호. 이름은 자, 연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연이 뭐라서 연. 해라 그랬죠, 해. 그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별명을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호는 곧 기년법이에요, 기년법.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 기년법. 기가 뭘까, 기. 이거. 돈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이거? 돈을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세는 거죠. 센다고. 1, 2, 3, 4 세는 거. 기가 뭐라고요? 세는 거라고. 돈 쉬는 것처럼. 돈 쉬는 것처럼 연도를 세는 걸 기년이라고 한다고. 돈 센다고. 돈 세는 것처럼 뭘 센다고요? 연도를 세는 거를 기년이라고 하는데 연호는 그 기년법의 하나라고. 알겠죠?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평화라는 연호를 정하면 평화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원년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하면 안 돼. 그럼 황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황제가 연호를 다시 정하고 싶어요. 그럼 연호를 바꾼단 말이에요. 연호를 바꾸면 만약에 지금 평화 25년인데 26년인데 지금 황제가 연호를 바꿨어요. 어. 그러면은 올해는 뭐가 될까요? 평화에서 만약에 태평으로 연호를 바꿨어요. 그럼 2026년은 몇 년이 될까요? 평화 26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태평 원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연도에 바꿔도 다음 연도. 그치? 근데 만약에 지금 황제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쫓겨났어요. 폐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황제가 즉위했어요. 그러면은 새 황제가 또 연호를 정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황제가 또 태평이라고 연호를 정했으면은 올해는 태평, 그쵸? 그 황제 연호 따라서 또 태평 원년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 폐위됐으니까, 그죠? 네. 죽었을 때는. 죽었을 때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만약 그 아들이 계승을 했거나 그 왕조가 아직 살아 있으면
그대로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자, 이 발해의 정치 시스템 한번 볼게요. 발해는 자, 군사, 수도를 수비하는 군사, 상경을 수비한 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중앙과 지방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중앙은 곧 어딜 뜻한다 그랬죠? 수도를 뜻한다 그랬죠? 자, 발해 수도는 어디였어요? 상경이었죠. 처음에 동무선에서 건국했지만 상경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상경이 망할 때까지 수도였단 말이에요. 자, 경이라는 표현은 항상 수도를 뜻한다 그랬죠? 자, 그 지방은 수도 외에 나머지 지역을 다 지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지방을 뜻하는 한자, 향이나 촌이 있죠. 네. 지방을 뜻하는 한자는 향이나 촌. 근데 봐봐. 경이랑 그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에서 시골을 얘기하면 보통 향을 써요. 경향 이렇게 부른다고. 경은 중앙, 수도, 향은 어디? 시골, 지방을 뜻한다. 수도 외지요. 자, 발해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나라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많이 모방을 해오는데, 당나라는 황제의 명령을 이제 집행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당나라 기구가 삼성과 육부예요. 근데 삼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해가지고 삼성, 그리고 그 아래 2호 예병 형공의 육부가 있었는데, 자, 발해도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발해 삼성의 명칭을 봐요. 중서성, 중대성, 문하성, 성조성, 상서성, 정당성. 명칭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같아? 다르죠? 자, 꼴은 같지만 명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그리고 육부도 2호 예병 형국 나와 있는데 발의 육부는 어때요? 충인의 지혜신 해가지고 명칭이 다 다르죠? 네. 당나라 거를 모방은 했지만 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어땠다?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한국사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중국과 똑같지 않고 어땠다고? 이걸 좋아한다고 한국사에서는. 복봉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걸 좋아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당나라 똑같이 베꼈어요라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쓴 거를 출제 안 해요. 이런 걸 좋아해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변형시켜서 운영했다. 되게 멋지게 말을. 네. 그리고 발해에서는 이 삼성이 권력이 골고루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정당성에 제일 많은 권력이 가 있었는데 이 정당성의 장관이 대내상이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고구려 뭐라 그랬어요? 귀족들 최고 우두머리. 대대로 막리지었죠? 백제, 상좌평, 신라, 상대 등. 자, 발해. 뭐예요, 뭐? 발해 뭐예요? 따라 읽어봐. 뭐라고요? 대내상. 자, 여기 이거 부서 이름 좀 쭉 한번 볼게요. 2호 예병 현공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발해는 충인의 지예신. 이게 이제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잖아요. 충이나 인의 예지 뭐 이런 것들, 신, 믿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변형해서 썼는데 이 충인의 지혜신은 발해에서만 쓰고 이후에 고려나 조선에서 안 쓰거든요. 고려나 조선에서는 다 육부나 육조의 명칭을 다 2호 예병 현공으로 써요. 그대로. 이조판서 들어봤어요? 병조판서, 이조판서 들어봤죠? 다 이거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이거 어떤 일 하는지를 써줄 테니까 써주세요. 자, 2조는 뭐 하는데, 2부는 뭐 하는데 될까요? 2부. 아, 뒤에 그림에다 쓰자. 네. 자, 여기 뒤로 넘어가 보세요. 26페이지. 자, 2부는 뭐 하는 데일까? 2부. 2부. 인사 담당이에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예요? 아니죠. 사람 인자에 일사자예요. 인사는 뭐 하는 걸까요? 자, 너 반장해, 너 부반장해, 너 체육부장해. 자, 어떤 보직을 임명하는 거죠. 자리를 주는 걸 인사라고 한다고. 너 사장해, 너 과장해, 너 부장해. 자, 이런 게 인사라고. 그냥 막이요? 자, 그 어떤 조직이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이 이 인사예요. 나중에
너희 만약에 여기 지금 다 삼성전자 입사했어요. 삼성전자 신입 사원들이에요. 근데 그 신입 사원들도 삼성에서는 성적을 매기겠죠? 매겨요. 자, 성적을 매겨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사원들은 어디에 배치할까요, 처음에? 사장? 인사팀에 배치를 해. 어디 배치한다고요? 인사팀. 근데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을 보통 인사팀에 배치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래도 보통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배치한다고요? 민사팀 배치한다. 예, 그 삼성은 이제 대학을 보지를 않습니다. 네. 사람 뽑을 때. 사트라고 해서 자체 시험을 또 수능처럼 보는데 거기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가장 좀 더 높이 쳐요. 예. 자, 호부는 뭘까요? 호부. 호부. 그래, 호구랑 관련이 있거든요. 호구가 너가 생각하는 호구가 아니야. 호구가 뭘까요? 호구. 집호자의 그 입구자거든요. 인구 숫자를 얘기해요. 그럼 그 인구수 파악해가지고 뭐 할까요? 호부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 들어봤죠? 네. 예부는 뭐 할까요? 교육, 의례. 의례는 왕실에서 이런저런 행사 같은 것도 할 때 어떤 예식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각각 예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담당하는 기구가 예부예요. 네. 예부가 하는 일을 이런 의례 행동들을 의전이라고도 불러요. 자, 대표적으로 봐봐.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높은 그 사람이죠. 이 대통령이 어딘가 간다고 쳐봐요. 뭐,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그 우리 순국 선열들 묻혀있는 현충원에 간다고 쳐봐요. 대통령이 현충원 갈 때, 자, 혼자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그냥 쓰레빠 신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리 나죠? 대통령이 어디가 갈 때 공식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갈 때는 그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양복을 보통 격식을 갖춰 입죠. 잘 봐봐.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또 어떤 속도로 걷는 것들이 다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예식들을 의전이라고 불러요. 이거 청와대에서 담당하는 그 의전 팀이 있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의전을 담당하는 게 예부다. 병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병부. 군사죠, 군사. 형부는 뭐 하는 것일까요? 형부. 형부. 형벌이죠? 약간 법 관련된 거. 공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공부. 음, 공사하는 거. 건설. 궁궐을 짓거나 성곽을 축조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에서 담당하는. 여기 지금 어사대라는 관청 있죠? 어사대는 뭐랄까요?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따지는 거예요. 암행어사의 어사가 이 어사대의 어사예요. 네.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구, 관찰하는 기구.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 뭐 검찰 이런 기구도 들어봤죠? 비서성은 뭐 하는 기구일까요?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알려주고 신하들이 왕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비서성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것. 왕명을 내보내고 납은 뭐예요? 납? 받아오는 거죠. 드릴 납자예요. 자, 국자감은 뭐 하는 기구일까요? 교육기구예요. 교육. 국립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이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 2호, 예병, 현공은 다 당나라 거예요. 발해 거는 다 여기 가로 바깥에 있는 것들 있죠. 예. 발해 교육기관 이름이 뭐예요? 무슨 감? 주자감. 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네. 발해 뭐예요? 주자감. 자, 요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이 명칭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고려나 조선에 그대로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네.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볼게요. 봐봐. 자, 25페이지 가보세요. 자, 발해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사람들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를 많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당나라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굳이 뭐 또 시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발해가 고구려 문화 계승한 게 많이 나올까요? 당나라 문화 이어받은 게 많이 나올까요? 발해가 너 중국 사람이야? 발해가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취지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네. 자,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 일본 국왕에게 보낸 국서에다가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어요. 고구려를 이었다며 웬 고려예요?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는 그 중국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가질 때 자기네 나라를 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발해 왕이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구려 사람들은 가옥에다가 자, 겨울에 뜨뜻하게 지지는 거 온돌 장치를 했는데 발해 가옥에서도 온돌 장치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저 발해 무덤 가보면은 그 불식 돌방 무덤이라 그래서 그 입구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다가 그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 옆에다가 벽화를 그려놓고 관을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 위에 천장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우와. 자, 이런 구조를 모주림 구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구려 무덤에서도 발해 무덤에서도 이런 모주림 천장 구조가 발견된다.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런 천장 구조. 자, 그런데 발해가 당나라 문화와 유사한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자, 발해 수도 상경성, 한가운데 황성이 있는데 황성 남쪽으로. 자, 우리 임금이나 왕이나 황제는 어딜 보고 앉는다 그랬어요? 남쪽을 보고 앉는다 그랬죠? 남면한다 그랬어요, 항상. 자, 그거 아까 얘기를 했는데 회계사 시간에. 자, 뭐 왜 남쪽으로 보고 앉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임금이나 황제는 항상 어디를 보고 앉는다? 남쪽을 보고 앉는다 그랬죠. 네. 자, 그래 남쪽을 보고 앉아서 항상 남쪽에 나 있는 문이 정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경복궁의 정문도 남문인 어느 문이다? 광화문이라 그랬죠? 네. 일찍 다니세요. 자, 그래서 남쪽 길이 임금이 다니는 네, 황제가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을 당나라에서는 주작대로라고 불렀어요. 무슨 대로? 네. 주작대로. 자, 상상 속의 내 동물. 사신 들어봤어요? 남쪽을 수호하는 불새. 주작이죠. 자, 북쪽을 수호하는 머리 여러 개 달린 거북이. 현무. 동쪽을 수호하는 푸른 용. 청룡. 서쪽을 수호하는 하얀 호랑이. 백호죠. 서백호. 자, 그런데 이 남쪽으로 기다랗게 길을 내놨는데 이 길을 주작대로. 네. 당나라 장안성 남쪽으로도 기다랗게 주작대로가 나 있고 발해 상경성 남쪽으로도 기다랗게 주작대로가 나 있어요. 이거는 발해가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건축 자재로 쓰거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안 썼는데 발해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 쓰는 벽돌을 가져다가 탑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벽돌로 만든 영광탑.
여기서 발해가 당나라 문화를 이어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할게요.